이번 시간은 부가세 분계 연습을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회계 프로그램에게 입력할 적에 구분해서 입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공급자인지 공급받는 자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공급자가 세액에서 또는 전자세액에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즉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매입세액 공제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매입자의 경우에는 요거 두 개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발급 증빙에 따라서 영세율 세액에서 계산서 있는 면세죠.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은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과세도 있고 면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빙을 받았을 적에 매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증빙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자에게 직수출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했을 경우에 세액에서를 발급받죠. 누가 발급합니까? 세관장이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을 했는데 아예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어요. 세액에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것을 발급 안 했을 경우에는 증빙이 없다고 해서 무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증빙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액에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카니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증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해외 거래처인 히라카나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가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김포세하나부터 수입 전자세액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써요. 결국 부가세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죠. 먼저 공급자인지 공급받는 자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입 전자세액을 발급받은 거죠. 그리고 단 부가세와 관련된 것만을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증빙은 뭡니까? 수입세액에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과액은 얼마?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과액은 즉 우리가 구입한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허수의 숫자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부가세만 납부하고 물건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결국 차변의 부가세 대금 이것은 나중에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원재료 납품업체인 주식사 대풍으로부터 녹할렛이 나오면 영세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원재료를 납품받고 영세율 전자세액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대금은 전액 당전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했다. 결국 지급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급받았으니까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빙에는 영세율 세액에서를 수취했죠. 그리고 공과액은 얼마? 1000개에 5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율이니까 세액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 5천만 원하고 대변에 지급어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개인인 김철수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 330만 원 돼 있어요. 결국 우리 회사가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 영수증 과세라고 돼 있어요. 즉 부가세 포함이니까 과세로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공과액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 300만 원, 동시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그리고 차변의 현금 33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보시면 공장의 원재료 메이처의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화분 10만 원을 구입하여 전달했다. 결국 면세니까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겁니다.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했죠. 결국 회사는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수취했죠. 그러면 증빙 계산서 공과액 10만 원 부가세 없습니다. 그리고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접대비는 2024년에는 세법상에는 업무 추진비라고 명칭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회계가 변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추진비하고
접대비는 같은 계정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시면 제품을 매출하고 이번에는 공급자가 되는 거죠. 영세율 전자세액에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결국 증빙은 뭡니까? 영세율 세액에서 내고 공가에 2천만 원의 부가세 없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문제 보시면 메뉴 상사, 즉 직수출했다는 얘기죠. 공가에 얼마? 4천만 원. 그리고 계약금을 제한,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하면서 계약금은 얼마? 800만 원. 이렇게 수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빙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직수출이 되는 거예요. 증빙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직수출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가액 4천만 원에 부가세 제로가 되고 대변에 제품 매출 4천만 원 그리고 선수금이 있었죠. 선수금을 제거하시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문제 보시면 소형 승용차 이것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거죠. 고장이 발생하여 서울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전자세액을 수취했다. 결국 우리 회사는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차량 수리비 22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됐어요.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것은 세액에서를 수취했지만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가액하고 세액은 적으신 다음에 전체 금액이 다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덟 번째 보시면 매입거래처에 선물할 냉장고 결국 우리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로부터 구입하여 제공하고 전자세액에서를 수취했다. 이것에 대해서 세액에서를 수취했지만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공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의 접대비 11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아홉 번째 보시면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설악공장으로부터 통조림을 구입하고 전자세액에서를 발급받았다. 결국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하면서 대금은 설악공장의 외상매출금 1,360만 원하고 상계했다고 돼 있어요. 결국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있던 것을 대변으로 떠난 얘기죠. 그리고 증빙 보시면 이것은 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동시에 공가액하고 세액을 적으시고 복리후생비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 하시고 외상매출금 있던 게 지금 상계한다고 그랬죠. 차변의 설악공장의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제거시키고 나머지 것은 상결, 만기, 약소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것은 상거래 이외 채무가 되는 거니까 미지급이 되는 겁니다. 11번째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문제가 나왔네요. 취득가액이 1,000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최초 불입금은 10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해 지급했다. 우리 회사는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빙은 세액에서를 수취했지만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운반구 1,100만 원 되는 거죠. 그리고 당좌예금 최초 불입금 100만 원이죠.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되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해서 할부금은 미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12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지금 윤광영의 자택의 대표사라고 되어 있죠. 회사의 대표사는 회사하고 특수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에어컨을 현금으로 70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자세액을 수령했다. 이것은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액에서도 수취했지만 불공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대표이자에 과징금을 처리한다고 그랬죠. 결국 윤광영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가지금 77만 원 하면서 대변에 현금 77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회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무관 매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13번째 보시면 공장에서 원재료 매입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상부품의 체육대에 증정할 전자제품이 있답니다. 결국 이것은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
세액인세를 수취했다. 이것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빙은 세액인세인데 불공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거래처죠. 거래처니까 접대비가 나오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사무실에 사용할 책상을 구입했다. 그래서 1,650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공급가액은 150만 원, 15만 원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 지출증명록을 수취했다. 즉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받았어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것은 과세분이죠. 따라서 매입세 공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책상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부가세 대입금하면서 대변에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했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째 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 하면서 채소료 이것은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인카드로 지급했다. 사내식당은 야근하는 생산직 지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공급받는 자죠. 그리고 카드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면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즉 채소료는 미가공, 쌀도 마찬가지죠.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가액은 30만 원.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하면서 대변에 지금 법인 BC카드로 지급했다니까 미지급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제품 한 개를 개인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은 부가세 포함 55만 원을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서 영수증 발행해주지 않았다. 이럴 때 이제 무증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되는 거고 증빙은 없어요. 그래서 무증빙을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과액은 50만 원 하고 세액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받으면서 차변에 현금 이렇게 돼 있어요. 17번 같은 문제는 나중에 임정할 때 무증빙을 건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19번째 보시면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기에 2,000쌀 났으면 면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현금으로 120만 원을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 지출증명용을 교부받았다. 결국 우리 회사는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면세예요. 그러면 면세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즉 이것은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야 이렇게 됐죠. 결국 선물로 지급했다는 것은 생산직 사원들에게 선물이죠. 이것은 복리후생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업자한테 선물했어요. 이것은 접대비 또는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20번째 문제 보시면 제품 300개 판매 단가 4만 원 하면서 외상으로 납품해서 전자세액세를 발급했다. 대금은 거래 수량에 따라서 전체 금액의 5%를 애누리해 주기라고 나머지 판매 대금은 30일에 받기로 돼 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사전 애누리에 대해서 공과액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시세요. 즉 300개 곱하기 4만 원이고 5%를 애누리 했으니까 95%를 곱하시면 1,140만 원이 공과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증빙은 세액세를 발급했죠. 그리고 공과액하고 세액 적고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고 지금 외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번째 문제는 현금 영수증 줬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세 물품가액 얼마 2만 원하고 부가세가 있죠. 22,000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셔야 돼요. 결국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증빙은 현금 영수증이고 과세 이렇게 되어 있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렇게 있죠. 따라서 복리후생비 하면서 부가세 대입금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문제 보시면 백두산 한우고기 일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 55만 원은 법인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체크카드는 바로 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고 법인 국민 체크카드
카드는 결제 즉시 카드 발급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증빙은 신용카드인데 지금 매시세 공개가 되는 거니까 과세로 체크하시고 공과액하고 세액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얼마입니까? 50만 원이고 부가세 대급금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국민 체크카드니까 바로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겁니다. 이것을 회계 처리를 유념하시면 되는 겁니다. 체크카드일 경우는 바로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간 통장을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째 보시면 이렇게 세액계수를 주고 회계 처리하셔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 공급하는 자 보관용 줬어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공급자 입장에서 보시면 여기 공과액하고 세액이 있죠. 즉 840만 원하고 세액 84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하단에 지금 현금으로 124만 원 받았죠. 그리고 어음으로 55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미수금 250만 원이 되는 거죠. 공급자가 세액연서를 발급하고 840만 원 하고 세액은 8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 매출은 840만 원, 부가세 예수금 84만 원이죠. 현금 124만 원 받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로 돼 있었어요? 550만 원 있고 외상 미수금에 250만 원 돼 있죠. 그렇다고 미수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2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부가가치세 관련 분계 연수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입력할 적에 공급받는 자인지 공급자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증빙이 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전산회계 2급 수준보다 쉬운 분계가 부가세 관련 분계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증빙 선택하는 게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